저는 제 삶에서 가장 금지된 존재인 딸의 남편에게 흔들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고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숨겨야 하는 가장 위험한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오랫동안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혼자 벌어 학비를 대고 집을 꾸리고 딸의 결혼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을 때 저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사위는 듬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위를 단순히 딸의 남편이자 가족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삶은 제가 상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첫인상 그대로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서 어디에 있어도 눈에 띄었고 늘 정장을 차려입고 퇴근하던 모습은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를 대할 때도 깍듯했고 늘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일이나 작은 간식이라도 챙겨오는 성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혼 초기에 딸 부부는 제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잠시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위의 태도 하나하나가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제 안에서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딸이 결혼한 뒤로 저는 의도치 않게 사위와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라서 어색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제 마음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딸 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 제 집에서 함께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위를 단순한 손님이 아닌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퇴근 후에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고 때로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쓰레기를 챙겨나가거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딸이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그럴 때면 사위와 단둘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 TV를 보며 간단히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저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단순한 장모와 사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저뿐만 아니라 사위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회사 행사로 인해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사위와 저녁을 함께하며 술을 곁들였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오래 마시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분명히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기들이 쌓이다가 결국 터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딸은 회사 출장으로 인해 집을 하루 비우는 날이 있었고 사위와 저는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저녁을 차렸고 술도 한 잔 곁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술이 늘어나면서 둘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 있었고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우리의 시선은 더욱 길어졌고 서로의 존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감정은 그 선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금기를 어겼습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고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제 딸을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의 남편과 제가 금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차마 인정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수없이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사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위와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이미 이전의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죄책감과 욕망이 동시에 커져가며 저를 흔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은밀히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딸 앞에서는 철저히 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딸의 남편이었고 저는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사위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긴장과 설렘이 섞였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끊어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미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만남이 잦아질수록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 딸이 눈치채면 어쩌나, 누군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탓에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사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멀리할 수 없으면서도 늘 들킬까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원망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위와의 관계는 제 딸을 가장 크게 배신하는 일이었고 어머니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겉으로는 가족입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이웃이나 친척들 앞에서는 평범한 장모와 사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